달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나중에는 화성도 개발을 하고 이런 우주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초 기술을 우주 비행기를 통해서 개발하고 싶다. 극초음 속에서도 열 발생이 적고 8강 착륙이 가능한 그런 형상을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2045년에는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 이 시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윤교 항공기술연구부장님 모시고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기 기술개발 현황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우연에 들어온 지 지금 23년 차고요. 비행기에서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역학, 전산유체역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체계종합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주비행기라는 개념이 일단은 좀 생소해요. 낯설어요. 어떤 걸 우주비행기라고 하나요? 지구 궤도에 올라가서 임무를 수행한 다음 버리지 않고 재진입해서 활주로에 착륙하는 우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비행기를 저희는 우주 비행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주로로 착륙하는 예전에 스페이스 셔틀 이런 것이 그럼 우주 비행기라고 저희가 연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우주 왕복선과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이 되려면 발사체에서 발사를 하고 또 그 끝에 있는 우주 비행기가 지구 궤도를 돌아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누리호가 국산 발사체로서 처음으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죠. 그럼 발사체는 그런 수준이고 또 위에 우주 비행기의 수준은 아직은 정말 이제 막 기초 연구를 시작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40년 이후가 되면 좀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차 단계 연구가 상용화, 실용화 되게 하려면 활용도에 대한 어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관련돼서 조금 더 확산 가능한 기술적인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22년 과기부에서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가 우주 관련 기술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국가 안보, 경제성 창출, 심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45년에는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진입 기술, 시스템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기초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초 기술을 우주 비행기를 통해서 개발하고 싶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주 비행기가 이런 거고 중요했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지라는 게 잘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사실은. 딥스페이스라고 달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나중에는 화성도 개발을 하고 이런 우주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처음 단계로서는 우주에서 비행할 수 있는 이런 비행체를 개발하는 그런 설계 기술이 중요합니다. 네. 당장 활용성을 보면 유인 우주 비행기는 사람을 국제 우주 정장에 데려다 놓고 데리고 오고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또 무인 우주 비행기는 그 안에서 실험도 할 수 있고 화물도 수송할 수 있고 지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X-37B 같은 경우는 상세한 임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구에 가까이 다가와서 촬영을 하고 또다시 자기 궤도로 돌아가고 이런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에 있는 어떤 귀한 자원을 다시 이제 지구로 갖고 온다든지 이럴 땐 사실 이 우주 비행기가 아주 필수 아이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에서 우주 개발 계획에도 들어있듯이 2045년에는 지금 있는 우주 정거장, 달궤도 정거장도 있을 것이고 네. 달 표면 탐사를 위한 탐사선들이 내려갈 것이고 거기서 많은 귀중한 자원 같은 것들을 조사하고 또 발굴, 또 그걸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큰 그림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주 경제 실현에도 관련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우주 비행기에 해당되는 그런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 보호 재료? 열보호 재료는 우주 비행기를 다시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서 궤도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온도가 1500도에서 2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네. 또 안에 있는 내부 시스템들이 다 손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열보호 재료로 감싸게 됩니다. 보통 뭐 세라믹 같은 거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을 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국내에서 저희 과제에서는 세라믹 연구소하고 같이 초경량 세라믹 소재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미 과거에. 네, 그 과거에 그런 적이 있고 네. 그 전에 많이 쓰이는 것들은 RCC라고 탄소 계열의 복합재로서 열보호 재료를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피카라고 마모형 열보호 소재도 쓰고 있고요. 열보호 재료가 게일 같은 타입으로 처음에 슬러리라고 하는
나오는데 겔 같은 타입이 나오면 그걸 굳혀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만드는데 그 슬러리를 얼마나 고농도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굉장히 균일해지고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런 거를 항우연에서 국내 대학과 여러 기관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소재들을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상으로 설계를 해야 극초음 속에서는 열 발생이 가장 적고 동시에 극초음 속에 비행을 하려면 날개가 동체는 뚱뚱하고 날개는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 형태로 나중에 회수를 하려면 지상에서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활강 착륙을 해야 됩니다. 날개가 적으면 활강하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강을 하게 되고 제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뭐 폭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공기가 분해가 됩니다. 탄소, 질소 분해가 되고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공력 특성들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성분별로 공력 해석 기법을 따로따로 적용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고열 구조는 밖에서 열보호 재료가 막아주지만 그래도 뚫고 들어오는 열도 10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내부에 있는 구조물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열 전달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고열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는 비행기가 재진입하면서 어떤 속도와 어떤 비행 각도로 제어하면서 들어오느냐, 궤적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제어 기술이고요. 극초음속 추진기관은 아시다시피 로켓 위에 궤도를 돌면서 로켓 엔진을 써서 궤도를 얕게도 가고 높게도 가고 임무에 따라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로켓 기술 같은 것들이 추진기관이 되겠습니다. 뭐 아까 컨퍼런스장에서도 소개가 됐을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자료 중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우주 비행기의 앞부분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열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역학적으로 열을 가장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비행체 형상, 열보호 재료를 가장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저희가 공기역학 해석을 해보니까 노즈가 정면을 향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아래로 향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형상을 선택한 겁니다. 두 가지를 극초음속과 또 착륙할 때 아음속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이 형상이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난류 이런 것도 생기고 비행기 전체적인 구조의 연구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우주 비행기가 굉장히 독특한 점이 뭔가 하면 아주 저속에서부터 아음속인데 아음속에서부터 천음속, 초음속, 극초음속까지 다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난류나 공력 계수들에 대한 연구가 속도별로 진행이 돼야 되고 다 합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주 비행기는.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찾아내신 건가요? 그게 지금 현재의 형상으로 극초음속에서도 열 발생이 적고 활강 착륙이 가능한 그런 형상을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형상을 바꿔가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열 재료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열 발생이 가장 적은 형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재사용 무인 우주 비행기예요. 네. 기존에 이제 뭐 스페이스 셔틀이나 이런 거는 뭐 사람을 싣고 나르거나 뭐 왕복하거나 이런 게 썼는데 무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되게 무인기에 관련된 무인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무인 우주 비행기가 가능하게 됐고요. 유인 우주 비행기는 사람이 타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무겁고 그런 비행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로 보자면 무인 우주 비행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유인 우주 비행기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봤더니 아무도 조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AI 자율 비행을 이렇게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속 활강을 하기 위한 드론을 저희가 만들어서 활주로 해서 런만 하고 그 다음에 조종사가 손을 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륙해서 두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엔진을 끄고 활강 착륙해서 내리는 그런 자동 제어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는 드론 기술을 항우연이 오랫동안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자동 제어기를 집어넣어서 자체 비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축적된 기술이나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으신 거군요. 그 부분. 자동 제어 기능 역시 저희가 꽤 많이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에서도 많이 우주 분야를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개발 동향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페이스 X사에서 하고 있는 재사용 발사체 펠콘 X입니다. 이건 발사체로 다른 회사의 위성을 받아서 지구 궤도에 진입을 시키고 이 발사체는 다시 연필이 돌아오듯이 회수를 합니다. 굉장한 기술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을 쓰면서 발사 비용을 10분의 1까지 떨어뜨리겠다. 사업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도 성립이 될 만큼 굉장히 우수한 그런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에서 네. 친환경적인 우주 개발을 위해서 발사체도 재사용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우주 비행기도 재사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두 개가 다 되면 엄청난 또 시너지가 있겠군요. 네네, 둘 다 경제적으로. 재사용하려고 합니다. 아, 우주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실 2040년 이후에 개발을 해야 될 만큼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또 투자돼야 될 예산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우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비행체가 있는데 그것은 재진입 캡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진입할 때 들어오는 극초음속 공기 역학적인 데이터들을 외국에서 저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테스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과 또 열보호 재료를 국내에서 개발한 것들을 우주왕복선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재진입 캡슐을 통해서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깎여 나가는지 네네. 우리가 해석한 공기 역학적인 것들이 과연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진입 캡슐을 거쳐가는 게 거의 필수 단계라고 봅니다. 제 커리어 안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 캡슐을 개발해서 우주 비행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좀 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재진입할 땐 이런 현상이 벌어져 라는 네. 것들을 실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 진짜 한결 자신 있게 재진입 비행체라는 것들도 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요 얘기만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23년 동안 지금 항우연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지점이 가장 생각하실 때 어려운 지점이신가요? 이 일을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과제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하고 네. 그다음은 무엇보다 또 예산이죠. 그래서 우주 비행기 같은 경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꾸준하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도 외국 못지않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리호 같은 발사체 같은 경우도 벌써 20년 가까이 집중적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있어 와서 누리호를 발사에 성공했듯이 우주 비행기도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로드맵과 그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